신장을 살리는 채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던 채소들이 충격적이게도 오히려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장을 망치고 있어요. 최근에 상추를 드셨거나 몸에 좋다는 부추를 자주 챙겨 드시나요? 좋은 줄 알고 드시는 동안 신장은 아픈데 하나 없이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망가져 갑니다. 그 밖에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가 3가지 더 있어요. 국 끓일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라 오늘도 모르고 드셨을 거예요. 신장이 다 망가지면 투석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피를 돌려야 하죠.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까지 가면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30배까지 올라갑니다. 심장하고 혈관 때문에요. 오늘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채소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손질해서 드셔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장을 살리는 채소 5가지도 소개할게요. 밤에 사는 71세 배동식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과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상추를 씻어 수쿠리에 수하게 담는 게 늘 배동식님 몫이었어요. 한 수쿨을 비우고 한 번 더 씻어 오시는 날도 많았고 2년 전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혀 나오는 숫자예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날마다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신장이 제의를 못하면 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남아요. 숫자가 올라갔다는 건 신장이 못 내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와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찾아보시다가 조심할 채소 목록에서 상추를 보셨어요. 신장에 안 좋은 채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상추입니다. 탕는 물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하시죠. 잎이 얇고 씹으면 아삭하고 한 장 들어봐야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요. 실제로 수분이 90%가 넘습니다. 칼륨 조심하라는 목록에서 시금치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기쌈으로 쓰는 잎상추가 시금치와 맞먹거나 오히려 위해요. 게다가 먹는 양이 다릅니다. 시금치 나물은 데쳐 놓으면 부피가 확 줄어서 한 점만 그만이에요. 황추는 삼겹살에 수장이 넘어갑니다. 밥 얹고 고기 얹고 마늘에 쌈장까지 올려서 한 입에 밀어 넣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을 먹었는지 세지도 않으시죠. 칼륨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하는 성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데 쓰이니까요. 신장이 튼튼할 때는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알아서 내보냅니다. 크레아틴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보내는 길이 좁아지면 칼륨도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배동식님은 그날로 상추를 끊으셨어요. 절반쯤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목을 가다듬음 안 드셨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쌈을 안 싸고 고기만 집어드셨고, 그런데 쌈이 없으니 먹는 게 허전하죠. 그래서 반찬을 하나 늘리셨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졌어요. 계단 2층을 오르는데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다리에 맥이 없습니다. 물 담긴 주전자를 옮기다 손에서 놓치기도 하셨어요. 기력이 떨어진 줄 알고 넘기셨죠. 다리 지나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에 한 번이던 게 며칠에 한 번이 됐어요. 피 속에 칼륨이 넘치면 오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엔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올라가면 심장이 그대로 멎습니다. 배동신님한테 아직 안 온 건 마지막 하나뿐이었어요. 혹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아픈 데가 없으시다면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배동식님은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알아채셨어요. 고기를 굽는 날이었는데 친구 한 분이 부추무침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지 물어보니 신장이 안 좋아서 몇 년째 조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배동식님이 상추 대신 늘리신 반찬이 부추였거든요. 부추 무침을 한 그릇 만들어 두고 아침 저녁으로 곁들이셨고 부추전도 자주 부치셨어요. 부추는 인삼과도 안 바꾼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셨으니까요. 신장이 안 좋은 채소 2번째가 부추입니다. 부추도 채소 중에서 칼륨이 높은 축에 들어요. 게다가 반찬이라 올라오는 횟수가 달라요.
탕주는 고기 굽는 날에만 드셨으니 한 달에 2번인데 부추는 하루에 2번, 3번씩 드셨어요. 한 번에 적게 드셔도 날마다 들어오면 쌓이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6개월 전에 바뀐 게 부추뿐이었어요. 그 길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피 속 칼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조금 더 놔뒀으면 어땠을지 모른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부추를 줄이고 3주쯤 지나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신장 기능이 되돌아온 건 아닙니다. 피 속에 넘쳐있던 칼륨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배동식 님이 나중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추도 부추도 끊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넣었다 건지고 그 물을 버리면 안에 있던 칼륨이 30에서 50%까지 빠져나가요. 여기서 채소가 셋으로 갈립니다. 물에 한 번도 안 닿고 그대로 입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어요. 물에 넣었다 건져서 그 물을 버리는 채소가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같이 드시는 채소가 있죠. 상추는 물에 안 닿는 쪽입니다. 씻어서 물기만 털고 바로 입에 들어가니까 덜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추는 양으로만 조절이 됩니다. 덜 드시는 만큼 그대로 덜 들어오고, 장을 보실 때 잎끝이 오글오글한 꽃상추로 골라주세요. 잎이 넓고 두툼한 청상추와 적상추가 칼륨이 높은 쪽이고 꽃상추는 그 절반쯤입니다. 같은 상추인데 안에 든 건 이만큼 달라요. 쌈장수를 안 줄이시고도 몸에 들어오는 칼륨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어디서 상추는 괜찮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건 랑상추 얘기예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랑상추는 쌈으로 싸는 항추보다 훨씬 낫거든요. 고기 굽는 날은 그대로 좋은 날로 두셔도 됩니다. 줄이실 건 고기가 아니라 상추 장수니까요. 부추는 물을 버리는 쪽입니다. 동식님은 그걸 모르셔서 6개월을 고생하신 거고, 그런데 부추 요리에는 데치는 과정이 없습니다. 부추전은 반죽에 그대로 들어가죠. 부추 무침도 안 익힌 채로 양념에 버무리고, 부추는 데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7cm로 썰어서 끓는 물에 줄기부터 넣고 30초만 데치세요. 그 다음 건져서 찬물에 헹구시고 데친 물은 버리세요. 부추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그 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데치면 향이 날아가서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무치기 직전에 한두 가닥만 날로 잘게 썰어서 섞어주세요. 향은 그 먹가닥에서 다 나와요. 배동식님은 지금 본님을 다시 드십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데쳐서 무치신다는 거 하나예요. 고기 굽는 날에도 여전히 상추를 씻어 소쿠리에 담으십니다. 수북하게 담지만 않으시고, 그런데 아직 한 갈래가 남았습니다. 물어난 물을 국물째 드시는 채소가 3가지가 있어요. 이쪽이 훨씬 무섭습니다. 상추나 부추는 접시에 담겨 있으니 조심하실 수가 있죠. 이 3가지는 국물에 녹아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드시게 되거든요. 그 3가지를 3년 동안 국물째 드신 분이 계십니다. 군산에 사는 68세 하정임님이에요. 3년 전 검진에서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신 뒤로 국은 늘 싱겁게 끓이셨어요. 젓갈은 아예 안 사셨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셨습니다. 남편분이 맹물 같다고 하셔도 그대로 밀고 나가셨어요. 짠 것을 줄인 대신 채소를 늘리셨어요. 고기 반찬을 빼고 국을 자주 끓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수치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넉넉에 한 번씩 피검사를 받으셨는데 갈 때마다 칼륨이 조금씩 올라가 있었어요. 이유를 못 찾으셨습니다. 소금은 줄이셨고 과일도 하루에 한 조각으로 줄이셨고 고기는 거의 안 드셨어요. 드시는 약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작년 여름부터는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만 저리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 마디까지 남의 살 같았어요. 밤에 자다가 손을 털면서 깨는 날이 늘었습니다. 팔을 베고 자서 눌린 줄로 아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주물러도 그대로였어요. 피 속에 칼륨이 높을 때도 손발이 저해집니다. 자세를 바꿔도 안 풀리고 한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양손이 같이 그래요. 밤에 손이 저려서 깨셨다면 일어나 앉아보세요. 이 분이 지나도 그대로만 눌려서 저린 게 아닙니다.
하정임님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알아보시다가 조심해야 할 채소 목록에서 아욱을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신장이 안 좋은 채소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아욱입니다. 3년 동안 제일 자주 끓이신 국이 아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넘기셨습니다. 국으로 한참 끓이는 채소니까 물에 다 빠져나가지 않나 싶으셨고 무엇보다 손질을 이렇게 하고 계셨으니까요. 아욱은 채소 중에 손질이 제일 까다로워요. 줄기 껍질을 벗기고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서 풀물을 빼고 그 물을 따라 버리고 또 주무르고 찬물에 3번 헹궈서 물기를 꽉 잡니다. 하정임님은 이걸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손질은 풋내를 빼는 것이지 칼륨을 빼는 게 아닙니다. 주물러서 헹구는 정도로는 안에 있는 게 거의 안 빠져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려야 빠집니다. 3년을 못 찾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손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욱을 의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데친 물을 버리면 나물이 되고 그 물을 떠서 드시면 국이 됩니다. 거의 국으로만 드시는 채소죠. 게다가 아욱을 끓이면 한 단위 통째로 들어갑니다. 나물로 무치면 그 절반도 안 들어가요. 아욱국 국물이 걸쭉하고 구수한 게 아에서 나온 겁니다. 하정임님은 그 국그릇을 늘 비우셨고 그런데 아욱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정임님은 국을 끓이시기 전에 육수부터 내셨거든요. 냄비에 물을 붓고 마른 풀고를 몇 개 넣어서 우려내셨습니다. 그 물로 아욱국을 끓이고 된장국을 끓이고 찌개를 얹히셨어요. 버섯은 칼륨이 높은 채소 목록에서 늘 위쪽에 있습니다. 풀고든 느타리든 새송이든 다 그렇고 네 번째가 말린 풀고인데 버섯 중에서도 이걸 유독 조심하셔야 돼요. 날리면 물기가 날아가면서 부피가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건 그대로 남아요. 부피는 줄고 내용물은 그대로니까 같은 무게로 치면 몇 배가 진해집니다. 마른 풀구를 물에 담그면 두세 배로 불어나는 게 그래서요. 원래 그만큼이 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욱은 그래도 건더기라도 드시죠. 풀고는 다릅니다. 육수는 애초에 건더기를 안 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풀고를 한 조각도 안 드시고 풀고에 들어있던 칼륨만 드시는 겁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를 컵에 털어놓고 물을 부으면 가루가 사라지고 물이 갈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되면 가루를 다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녹아 버렸으니까요. 요즘은 다시팩을 많이 쓰시죠. 멀치하고 다시마 풀구가 같이 든 그물망 봉지 말이에요. 끓이다가 건져서 버리시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잖아요. 건더기를 다 뺐으니 괜찮겠거니 하시는데 봉지 안에 있던 게 이미 국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풀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마도 칼륨이 높고 멀치는 인하고 소금이 많거든요. 탕에 넣으시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5번째가 미나리예요. 하정님은 탕을 끓이실 때마다 미나리를 안 넣으셨습니다. 미나리가 몸에서 나쁜 걸 빼준다고들 하니까요. 보거탕에 미나리를 잔뜩 넣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나리가 어느 채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먹는 부분이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겁니다. 시금치도 아욱도 상추도 잎을 먹죠. 입에 붙은 줄기는 짧고 억센 부분은 다듬어 버리시고 미나리는 반대입니다. 한 단을 사서 다듬어 놓으면 잎은 멋장한데고 나머지가 다 줄기예요. 채소는 잎보다 껍질과 줄기 쪽에 칼륨이 더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식사 안내문에도 껍질을 벗기고 잎만 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미나리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미나리를 사오시는 이유도 대개 탕에 넣으려고 해요. 매운탕에도 들어가고 아기찜이나 사부사부에도 올라가죠. 숨만 죽여서 건져 드시니까 살짝 익힌 걸로 여기시는데요. 줄기에 몰려있던 칼륨은 그 사이에 이미 냄비 안으로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하정임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이거예요. 마른 풀고를 우려서 그 물로 국을 끓이고 아욱 한 단을 통째로 넣고 탕에는 미나리를 얹고 그릇을 비우셨어요. 소금은 3년 동안 제대로 줄이셨습니다. 채소를 3가지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니고 국물을 드신 겁니다. 셋 다 하는 일은 같아요. 물에 넣었다 빼고 그 물을 버리는 거예요. 아욱은 국 말고 나물로 드세요.
줄기를 먼저 넣고 15초, 잎을 넣고 5초 더 데쳐서 그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마른 풀고는 우린 물을 버리세요. 소고양의 얼배쯤 되는 물에 2시간 담가 두시면 칼륨이 1가량 빠지는데요. 그 물을 육수로 쓰시면 도로 드시는 겁니다. 미나리는 뿌리 쪽 굵은 줄기를 잘라내시고 5cm로 썰어서 30초만 데치세요. 탕에 넣으실 때는 건져만 드시고 국물은 뜨지 마시고 국을 이미 끓이셨다면 국자로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국물을 그릇에 남기는 것만으로 그날 들어오는 칼륨이 확 줄어듭니다. 탕에는 미나리를 맨 나중에 얹고 숨만 죽으면 그것만 집어주세요. 미나리를 넣은 탕에서 위험한 건 미나리가 아니라 그 국물이니까요. 하정임님은 아욱국을 끊지 않으셨어요. 남편분이 좋아하시니까요. 대신 국을 뜰 때 2그릇을 다르게 담으십니다. 그릇에는 국물을 넉넉히 본인 그릇에는 건더기만 건지시고 지난 겨울 검사에서 칼륨이 정상 범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이 저려서 밤에 깨는 일은 그보다 먼저 없어졌어요. 나는 신장이 멀쩡한데 싶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아욱국을 드셔도 됩니다. 신장이 제 일을 하고 있으면 남는 칼륨은 그날 소변으로 다 나가요. 파정임 님이 남편분 그릇에는 국물을 넉넉히 담으시는 것도 그래서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는 게 있습니다. 멀쩡한지 아닌지를 몸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신장은 절반 넘게 상하고 나서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으시다고 해서 신장이 멀쩡한 건 아니에요. 1년이 넘으면 내 분 중 한 분이 이미 신장이 나빠져 있어요. 그 한 분도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담글 것도 데칠 것도 없이 씻어서 그대로 드셔도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신장에 좋은 채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양배추입니다. 상추와 양배추를 같은 무게로 놓고 칼륨을 재보면 상추 쪽이 3배 넘게 많거든요. 쌈만 양배추로 바꾸셔도 그날 저녁 들어오는 칼륨이 1%로 떨어져요.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채소부터 무서워집니다. 이건 칼륨이 많다더라 저건 데쳐야 한다더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채소를 아예 안 사게 되죠. 아체칸이 비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게 범비예요. 채소를 줄이면 섬유질이 같이 줄어듭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고 앉아서 힘을 주게 되고 신장을 지키자고 시작한 일이 엉뚱한 데서 고생을 부르는 거예요. 채소가 빠진 그 자리 양배추가 메워줍니다. 섬유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칼륨은 낮은 채소가 흔치 않아요. 채소를 끊지 않고도 칼륨을 줄일 수 있는 게 양배추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양배추를 자르면 알싸한 냄새가 확 올라오죠. 브로콜리를 자를 때도 물을 갈 때도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내는 성분이 몸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요.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상하는데 그동안 몸 안에서는 염증이 쉬지 않고 이어져요. 피를 걸러내는 부분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런데 양배추 하나만은 다른 채소와 반대예요. 끓는 물에 푹 삶으면 안 됩니다. 냄새를 내느니 성분은 물에 잘 녹고 열에도 약하거든요. 냄비에 놓고 오래 삶으면 좋은 쪽이 먼저 빠져나가요. 국물은 뽀해지는데 건져낸 양배추에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물에 빼낼 만큼 칼륨이 많은 채소도 아니고 다만 익히면 양이 붙습니다. 말로는 세 장도 다 드시기 벅차인데 볶거나 푹 삶으면 숨이 죽어서 한 접시에 10장이 넘게 들어가요. 칼륨이 낮아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쌓이는 겁니다. 양배추를 사놓고 못 드시는 이유는 대개 크기예요. 한 통을 사면 반은 냉장고에서 시들죠. 그렇다고 반통짜리를 사시면 잘린 면부터 마릅니다. 통째로 사서 심지를 파내주세요. 밑동 가운데 하얗고 단단하게 박힌 부분을 칼끝으로 돌려내시고 파낸 구멍에는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뭉쳐서 넣어 두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뽑아 놓은 뒤에도 심지 쪽에서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거든요. 심지를 빼놓으면 무르는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비닐로 싸서 야채에 넣으시면 2, 3주는가요?
양배추쌈이 뻣뻣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이 많은데 겉잎을 쓰셔서 그렇습니다. 겉에서 두세 장은 벗겨내고 쑥잎으로 써주세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잎이 얇고 연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굵게 튀어나온 줄기는 칼을 눕혀서 전면해 주세요. 이 부분만 얇아지면 양배추도 상추처럼 접힙니다. 쌈이 안 싸지는 건 이 전체가 억세서가 아니라 줄기가 버티고 있어서예요. 그래도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물에 삶지 마시고 찜기에 올려주세요. 김이 오른 다음 3분이면 됩니다. 푹 익히는 게 아니라 숨만 죽이는 거예요. 물에 안 닿으니 빠져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를 구우신다면 양배추를 썰어서 상추 옆에 나란히 놓아보세요. 사람은 앞에 입는 걸 집습니다. 그날 저녁 사의 절반은 저절로 양배추가 돼요. 양배추는 신장에 들어오는 칼륨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게 칼륨만은 아니에요. 소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을 막는 게 마늘인데 지금 넣으시는 방법대로만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가 마늘입니다. 반찬으로 드시는 채소가 아니라 양념으로 쓰는 채소죠. 그런데 언제 넣으시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대개 국을 끓이기 시작할 때 재료랑 같이 넣으시죠. 그러면 마늘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마늘의 알싸한 맛은 통마늘 상태에서는 없어요. 칼로 다지거나 빻아서 으깨는 순간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성분은 열에 약해서 처음부터 넣고 20분을 끓이면 거의 남지 않아요. 그 알싸한 맛이 소금을 대신해 줍니다. 신장이 약한 분께 주는 식사 안내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금하고 간장은 평소 쓰는 양의 절반 아래로 줄이라고 하고 대신 마늘하고 생강, 식초, 후추를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늘이 그 목록 맨 앞에 있어요. 몸에 들어온 소금을 도로 걸러서 내보내는 일을 신장이 합니다. 짜게 드신 날은 신장이 그만큼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먹는 소금이 세계 기준으로 정해 놓은 양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싱겁게 드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정작 그 말대로 며칠을 넘기는 분이 드물어요. 국에서 아무 맛이 안 나니까요. 소금을 못 줄이는 이유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맛입니다. 소금을 줄이시고 다진 마늘을 더 넣어보세요. 그러면 국이 밍밍해지지 않습니다. 마늘이 짠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입에서 맛이 비었다는 느낌을 지워줍니다. 그러면서 양념으로 들어가는 마늘은 부담이 안 돼요. 한 통을 다져 넣어도 칼륨으로 치면 상추 열장이 안 되고 소금기는 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넣고 오래 끓이면 국이 심심해집니다. 심심하니까 결국 소금을 다시 넣게 되죠. 마늘을 다지고 나서 10분쯤 두었다가 써주세요. 다지자마자 바로 넣으면 알싸한 맛이 덜 올라옵니다. 도마에서 마늘부터 다져놓고 다른 재료를 손질하시면 그 사이에 10분이 다 돼요. 국기나 찌개에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주세요. 나물을 무지실 때는 양념 중에서 마늘을 맨 마지막에 넣으시고 시판 다진 마늘을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다져진 한참 지난 거라 알싸한 맛이 이미 날아가 있어요. 소금 대신 쓰실 거라면 그때그때 까서 다지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은 한 번에 다 줄이지 마세요. 원래 넣던 양의 절반으로 줄이고 줄인 만큼 마늘을 늘려주세요. 처음 며칠은 싱겁습니다. 2. 3주면 입이 적응하고 그때쯤에는 예전 간이 오히려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양념으로 넣는 마늘하고 반찬처럼 집어드시는 마늘은 다른 얘기예요. 고기 구울 때 불판에 얹어 먹는 통마늘, 마늘 장아찌가 그렇습니다. 신장이 약하시면 이런 건 많이 드시지 말라고 나와요. 마늘 소금도 쓰지 마세요. 이름은 마늘인데 실은 소금입니다. 통마늘도 여러 개 집어드시면 양이 확 늘어나고 게다가 장아찌는 마늘을 간장에 절여 놓은 겁니다. 마늘로 소금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마늘로 소금을 늘리시면 안 되죠. 신장이 나빠지면 소금만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도 줄이라고 하죠. 고기를 드시고 나면 그 뒤처리를 신장이 하니까요. 그런데 고기를 빼면 밥이 허전합니다. 씹을 게 없어서요. 나물인데 고기처럼 쫄깃한 게 하나 있어요.
신장에 좋은 채소 세 번째가 고사리입니다. 나물 치고 씹는 맛이 좋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예요. 육개장에 고사리가 꼭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고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사리를 넉넉히 넣으면 국이 허전하지 않아요. 쫄깃한 것만 얘기고 고사리가 신장에 좋은 건 다른 이유입니다. 마른 고사리를 물에 담가 하루 저녁 불리시죠. 그 물을 버립니다. 냄비에 새물을 붓고 삶아요. 그 물도 버립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그러고도 아린 맛이 남으면 다시 담가 두시고 반찬 하나 만드는데 물을 이렇게 갈아버리는 나물은 고사리 말고 없습니다. 시금치는 데친 물 한 번이면 끝이에요. 고사리는 물을 갈 때마다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접시에 담길 때쯤에는 뺄 만큼 뺀 거예요. 게다가 고사리 삶은 물로 국을 끓이는 분은 없습니다. 시커 먹고 떨궈서 누가 봐도 버릴 물이죠.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익힌 고사리에 위나 방광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잎끝이 아직 말려있는 어린 고사리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칼륨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삶고 물 갈아버리는 그 과정에서 칼륨하고 같이 빠져나가요. 마른 고사리를 6시간 이상 불려서 30분을 삶으면 90% 넘게 빠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충 데쳐서 드시면 이 성분도 칼륨도 그대로 남고 불리는 건 저녁에 담가두고 아침에 쓰시면 됩니다. 중간에 물을 2-3번 갈아주시고 요즘 파는 마른 고사리는 어린 순을 한번 삶아서 말린 게 많아요. 그런 건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숟가락으로 눌러봐서 탄력이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삶는 건 뚜껑을 덮고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도 뚜껑을 덮은 채로 30분을 그대로 두세요. 이때 고사리가 통통해지고 남아있던 것도 더 빠집니다. 밑동에 줄긴 부분이 남아있으면 가위로 잘라내시고 무치실 때는 국간장을 줄여주세요. 보살리나물에 국간장을 2큰술씩 넣는 게 보통인데 1큰술로 줄이고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시면 됩니다. 고사리는 들기름이 들어가면 간장이 적어도 고소해서 심심하지 않아요. 한번 삶 때 많이 삶아 두세요. 식사 때마다 드실 만큼씩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갑니다. 그러머니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부터는 꺼내서 무치시기만 하면 돼요. 껍질을 벗겨서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정작 신장에 좋은 게 껍질에만 들어있는 채소가 있어요. 네 번째가 가지입니다. 껍질에 있는 보라색이 핏줄 노화를 늦춰주거든요. 신장 안에는 아주 가느한 핏줄이 실타래처럼 뭉쳐 있어요. 이 핏줄 뭉치가 바로 피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핏줄이 나빠지면 걸러내는 양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껍질 드셔야 돼요. 이 보라색은 껍질에만 있어서 벗기시면 그대로 버려집니다. 칼륨도 낮은 축이죠. 게다가 가지는 날로 드시는 법이 없어요. 찌든 굽은 익혀서 드시니까 그 과정에서 칼륨이 또 빠지고 문제는 가지를 드시는 방법이에요. 가지하면 대게 볶음이죠.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지를 넣으면 기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가지가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두르게 되고 그것도 또 사라집니다. 가지 2개를 볶으면 기름이 2-3큰술은 들어가요. 쪄서 무치면 참기름 1큰술이면 끝나고 핏줄을 지키자고 가지를 드시는 건데 볶느라 들어간 기름이 핏줄을 도로 좁힙니다. 그러니 볶지 마시고 쪄서 무쳐주세요. 가지가 물컹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 그 문제도 여기서 해결됩니다. 물컹한 건 가지 탓이 아니라 찌는 시간하고 식히는 방법 때문이거든요. 가지를 세로로 바르고 6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찜기에 담으실 때 자른 머니 위로 오게 세워주세요. 김이 오른 다음 5분입니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1분만 더 두시고 젓가락으로 찔러서 쑥 들어가면 다 된 겁니다. 찐 가지는 넓은 접시에 펼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뜨거울 때 무치면 남은 열로 계속 익어서 죽이 됩니다. 식은 다음에는 칼로 썰지 마시고 손으로 결을 따라 찧어주세요.
칼로 자르면은 미끈해서 양념이 겉돌고 손으로 찢으면 머는 거칠어서 양념이 달라붙습니다. 가지나물 맛이 갈리는 데가 여기에요. 찢은 다음 물기를 가볍게 짜주세요. 꽉 짜면 뻣뻣해집니다. 양념은 간장 한 큰술이면 돼요. 파를 잘게 썰어 넣으시면 간장이 적어도 맛이 살아요. 찜기 꺼내기가 번거로우시면 전자레인지로도 됩니다. 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어서까지 3개의 4분이에요. 그 다음엔 똑같이 펼쳐식히고 손으로 찢으시면 되고, 그런데 다음 채소는 지금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세요. 다듬을 것도 없고 사철 나오는데 대개 국으로 끓여서 그릇을 비우시죠.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5번째가 콩나물이에요. 콩은 신장이 약하면 조심하라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콩자반도, 두부도, 두유도 양을 세라고 하죠. 반찬을 종류별로 모아 칼륨을 잰 자료를 보면 콩조림은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콩나물 무짐은 가장 낮은 쪽에 있어요. 같은 콩에서 나온 반찬 둘이 양끝에 선 겁니다. 콩이 물을 먹고 싹을 키우는 동안 무게가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같은 무게로 재면 콩일 때하고 콩나물일 때가 딴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을 대개 국으로 드시죠. 콩나물국은 국물이 맹맹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요.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한 냄비에 간을 맞춰 놓으면 그 국물에 하루치 소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는 않죠. 그런데 국은 아침에도 올라오고 저녁에도 올라옵니다. 콩나물국은 국물이 시원해서 그릇을 비우게 돼요. 칼륨이 제일 낮은 채소를 골라놓고 그걸 소금물에 담가 드시는 겁니다. 무침으로 드시머니 문제가 사라지죠. 콩나물은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콩나물이 잠길 만큼만 부어주세요. 물을 많이 부으면 삶는 시간이 길어지고 콩나물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끓기 시작하면 2분 30초에서 3분입니다. 그보다 오래 두면 아삭한 맛이 없어져요. 삶는 동안 뚜껑을 여지 마세요. 콩에는 비린내를 만드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이 효소가 팔팔 끓는 온도보다 조금 낮을 때 제일 활발해집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빠지면서 냄비 안 온도가 뚝 떨어지고 딱 그때 비린내가 올라와요. 처음부터 덮어 두시든 열어 두시든 하나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다 되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구시고 살물은 버려주세요. 무치실 때는 소금 대신 다진 마늘을 넣으세요. 국간장을 쓰신다면 반술까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을 꼭 끓이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소금을 끓는 중간에 넣지 마세요. 국이 팔팔 끓을 때는 혀가 짠맛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간을 보다 보면 자꾸 더 넣게 돼요. 불을 끄고 조금 식힌 다음에 간을 보시면 넣던 양의 절반이면 충분하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시원한 맛은 소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하고 마늘 대파에서 나옵니다. 소금은 그 맛을 끌어올릴 뿐이죠. 그런데 채소마다 이렇게 조심하게 붙으니까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싶으실 거예요.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채소를 끊으시면 고기하고 국물이 저절로 늘어나거든요. 그게 신장에는 더 나쁩니다. 칼륨은 데치고 물을 버리면 덜어낼 수 있는데 고기를 드시고 몸에 남는 것은 덜어낼 방법이 없어요. 고기도 아예 끊지는 마세요. 안 드시면 영양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닭고기로 바꾸시면 신장에는 부담이 덜 나고 채소를 삶으면 좋은 것도 같이 빠지지 않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빠집니다. 데치면 비타민이 상당히 나가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께는 비타민 조금 잃는 것보다 칼륨이 쌓이는 쪽이 훨씬 급합니다. 섬유질하고 나머지도 대부분은 데쳐도 그대로 남아요. 시금치는 어떤가 싶으실 겁니다. 칼륨이 높은 편 맞아요. 그런데 시금치는 다들 데쳐서 드시죠. 데친 물만 버리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심하실 건 시금치 된장국이에요. 데친 물을 버리기는커녕 그 물로 국을 끓이는 거니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칼륨이 씻겨 나가지 않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장이 많이 상하신 분은 물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러서 내보내는 쪽이 막혀 있으니 마신 물이 소변으로 안 빠져나가요.
그 물이 몸에 고여서 붓고 심하면 숨이 찹니다. 해외에서 신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하루 2리터를 넘겨 마신 분들도 신장 기능이 나빠질 확률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목마른 걸 참으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와요. 탈수도 신장을 확 나빠지게 하고 정해놓고 억지로 채우지는 마시고 목마르실 때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혈압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간다는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시죠? 혈압약 중에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시는 분은 같은 채소를 같은 양 드셔도 더 올라가요. 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일수록 데치고 물리는 손질에서 크게 갈린다는 뜻이에요. 김치는 어떤가 싶으실 거예요. 좋은 채소를 5가지 다 챙겨 드셔도 이거 하나 때문에 도로 제자리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소금을 가장 많이 얻는 음식이 배추, 김치입니다. 배추 자체는 칼륨이 낮은 채소인데요. 게다가 고춧가루하고 젓갈, 마늘이 잔뜩 들어가면서 김치가 되면 칼륨도 같이 올라갑니다. 소금하고 칼륨이 한 접시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김치통부터 냉장고에서 내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끊으면 그 몫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반찬으로 옮겨갑니다. 김치가 없으니 밥이 안 넘어가서 간장에 비벼 드시고 어떤 날은 젓갈을 꺼내시고 국에 밥을 말아 국물까지 드시게 돼요. 김치 한 접시를 뺀 대신 그보다 짠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먹는 소금의 70%가 김치하고 장류에서 나오는데 김치만 빼면 남은 것들이 그만큼을 채워요. 그러는 사이에 몸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베개를 하나 더 깨고 상체를 세우라 겨우 숨이 편하고 일어나 앉으면 가라앉죠. 누웠을 때만 답답하고 앉으면 편해진다면 그건 폐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물을 제때 못 내보내면 그 물이 누웠을 때 가슴 쪽으로 몰리거든요. 짜게 드시면 몸이 물을 붙잡아 두니까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김치는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종류예요. 같은 김치라도 백김치하고 겉절이는 배추, 김치보다 소금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김치통을 전부 바꾸실 것도 없어요. 한 통은 배추김치, 한 통은 백김치로 두시고 번갈아 꺼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양입니다. 한 번 드실 때 정해 놓은 기준량이 40에서 60g인데 달걀 하나 정도 크기예요. 김치로 치면 3-4쪽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접시에 8쪽, 10쪽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으로 접시에 담으실 때 국물은 털어내 주세요. 젓가락으로 집어서 통 위에서 몇 번 흔들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물에 헹구지는 마세요. 딸려오는 국물은 털어서 덜어낼 수 있는데 배추 안에 밴 소금은 씻어도 안 나갑니다. 배추 자체를 소금물에 절여서 만든 거니까요. 헹구면 소금은 그대로 남고 좋은 것들만 씻겨 나갑니다. 직접 담그신다면 절이는 물 보시면 돼요. 소금을 줄이고 다시마 우린물이나 배즙, 양파즙으로 맛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반찬으로는 3-4쪽인데 찌개로 끓이면 한 냄비에 한 포기가 들어갑니다. 신장 나빠지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즘 머리가 막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질수록 기억력이 같이 떨어지는 분이 많아진다는 연구가 여러 있어요. 신장도 뇌도 아주 가느다란 핏줄에 기대고 있어서 그래요. 한쪽 상하면 다른 쪽도 같이 갑니다.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치매 테스트인데요. 내 문제 중에 몇 개 맞히시는지 세어보세요. 60대 넘으시면 3번째 문제부터 눈에 띄기 어려워집니다. 나오는 숫자를 순서대로 외워보세요. 하나씩 지나가면 기억해 두셨다가 똑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372 이렇게 372라고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숫자 5개입니다. 이번엔 색깔이에요. 순서대로 기억해보세요. 음악,
이번엔 거꾸로예요. 164가 나오면 뒤에서부터 461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악, 마지막은 색깔을 거꾸로 말씀해 보세요. 음악, 여기까지 오셨으면 뇌를 제대로 쓰신 겁니다. 2개 이상 맞히셨다면 잘하고 계신 거고, 3개 이상이면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잘 안 되셨어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나이 아니라 안 써서 그런 거라 자꾸 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몇 개 맞히셨는지 댓글에 숫자만 하나 남겨주세요. 4개 다 맞히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머리를 지키시는 것도 결국 매일 드시는 데서 갈리고 채소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잡곡밥이랑 고구마, 견과류도 전부 칼륨 덩어리예요.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것들인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녹두까지 겹치는 날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순서가 그날부터 시작되고 해독 간다고 여름마다 챙겨 드시는 녹두가 옆에 뭐가 놓이냐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녹두하고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